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보유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7월 달에 7.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물가지수를 비교할 때는 전년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7.8%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6월 달에 7.3%가 뛰었을 때 전부 다들 거의 경악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7월에는 경기가 완화가 되고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많이 나가게 됨으로써 한 7.2% 정도로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만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오늘 7.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무서운 공정무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편 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41%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솔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을 나가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즉 근로 연령층들이 많이 씁니다. 이 가스값이 41%나 뛰게 됨으로써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며 또한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물가 상승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시 조 바이든 보유국답습니다. 앞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에 저희들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이 1조 2천억에서 추가 예산안까지 3조 5천억이 지금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투표기계가 와이파이에 연결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들이 자기들 직원이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선거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보안 카메라를 우리는 설치하여 작동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렐리 상원의원이 그러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사무실에도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소관이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렐리 상원의원이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이 노트북에는 두 개의 선밖에 없는데 하나는 마우스용이고 하나는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 자체가 와이파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와이파이로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차 토론을 마친 보렐리 의원이 단상을 내려오자마자 민주당과 좌파 쪽의 패널들이 이번 선거감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러면서 논쟁을 시작하면서 붐을 일으키자 보렐리 상원의원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역 해병대 베테랑답게 아주 뼈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선거 비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흘린 피와 그 값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흘린 피로 지금 오늘날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고 민주주의의 본산인 이 미국에서 지금 선거가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거 비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입니까? 하니까 좌파 패널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남한테 핑계를 대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아니하고 성명서 자체가 문장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조 바이든은 유가 상승에 대하여 오펙의 감산을 핑계대며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이 즉시 증산을 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파이프라인 X를 중단시키고 연방 토지 석유 채굴용 사용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자급자족하며 일부는 가스 경우에는 수출까지 하던 나라가 졸지에 석유 수입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오늘 오펙에 그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도 오펙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한 것을 감추고 싶어서이겠죠. 코로나를 핑계삼아 경제 침체를 질병재해로 돌리고 있으며 또한 좌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편 투표 확대를 통한 투표지 추수 등의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고 경제정책 실패를 핑계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막기 위하여 팬데믹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이에 대하여 백악관의 하베르 브라스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펙과 그 산유국들에 대하여 석유 증산을 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백악관에다가 지금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을 하라고 텍사스가 할 수 있어요. 단 그 조건은 백악관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증산을 할 수 있는 모든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고 즉시 확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백악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평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카고 소식입니다. 시카고 라이프 시장이 1000명의 경관이 사표를 내고 1명의 여성 경관이 지난주에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하자 그간의 디펀딩 폴리스에서 급선회를 하여 경찰 예산을 증가시키고 경찰을 지원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기를 늘고 발걸음을 가볍게 돌리고 있는 라이프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열을 받아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이 질문 저 질문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에 흥분한 게빈 뉴섬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너무나 많은 압박을 주고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일이 다 그거를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설명할 찬스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직 주지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2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 후가 될지 전직 주지사로 기억이 될 것인데 이 주를 저는 사랑합니다. 이 망할 놈의 주를 저는 사랑합니다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이 기자 간담회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흥분해서 자기 성질을 컨트롤도 못하는 주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게빈 뉴섬의 소환 소식입니다. 주민 소환이 지금 투표가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게빈 뉴섬을 소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43%고 그대로 하던 대로 둬야 한다는 게 46%입니다.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실제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70%가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민주당원들조차 게빈 뉴섬을 소환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한심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는 백악관에 있는 그분 아시죠?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게빈 뉴섬을 소환하지 말아달라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수장이 편가르기에 나서서 지금 한 주지사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이 민주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너 말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슨이 입안을 하여 3조 5천억 달러가 지금 통과가 되어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 법안에 대하여 제가 딴 말은 하지 아니하고 딱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원 의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버니 샌더슨이 입안을 한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에는 첫 번째, 민주당이 불체자 수백만 명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민주당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엄청 인기가 있었던 아동세액공제를 일하지 않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는 정부 지급 아동수당으로 전환을 하여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 앞으로 하향 평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와 지방 세금 공제 상한선을 해제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트 디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은 주와 지방정부에 막대한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며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솔트 공제 상한선 해제는 부유층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혜택은 상위 1%가 독차지할 것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2017년 솔트 상한선을 결정하여 일하는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과 터무니없는 세금 감면을 억제하는 이 입안을 하여 아주 효과를 좋게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무슨 억하심정인지 국민들 복리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SALT, SALT라고 하는데 이건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의 약자입니다. 한편 이 루비오 의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플로리다 하원 의장을 지냈던 아주 경력 있는 베테랑 정치가입니다. 안목도 아주 좋습니다. 요번에 큐바 사태에서 당장 큐바에 공짜 인터넷을 제공을 하라고
백악관에 건의하였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스트가드들이 큐바에서 오는 난민들 몇십 명을 붙잡아서 도로 큐바로 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루비오 의원은 상원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큐바 국민에게 무검열 인터넷 제공을 하자는 법안을 입안하여 이번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에서 포함하여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큐바 국민들이 좀 더 자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공산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정적수 미달을 위하여 워싱턴 DC로 단체 땡땡이를 쳤던 텍사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는 주지사의 극단적인 조치가 DC 도망자로 만들었다고 호텔방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란 레이놀즈 텍사스 민주당 의원은 코비드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DC로 도망간 것이 바로 코비드 구제 금융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체로 땡땡이를 친 것입니다. 본인들이 코비드 구제 법안을 회방을 놓고 도망을 가놓고 지금 코비드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고 어느 정도 낯짝이 있는 처신을 해야죠.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그저 프로파간다를 던져놓고 선동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이 이 민주당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옛날 말이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